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좀 특이한 것들, 그러니까 A, B 대칭, A, B라는 점대칭 할 거고 Y는 AX 더하기 B라는 직선 대칭.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뭐 원점 대칭 이런 거 말고, 그지? 좀 특별한 점이나 특이한 점이나 아니면 특이한 선에 대해서 대칭하는 걸 배우려고 하는데, 그걸 사실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자취의 방정식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 해줬던 거는 뭐였냐면 그냥 공식처럼 만들어줬었어. 그지? 대칭 이동하면은 X축 대칭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원점 대칭은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됩니다. 이런 거 그냥 외워서 외운 대로 풀면 다 풀립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지? 오늘은 뭘 할 거냐면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그게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A, B 대칭, 그 다음 Y는 AX 더하기 B 대칭, 요거 두 개 하고 오늘 수업 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배울 거는 별로 없지만 오늘 내용은 사실상 되게 중요하고, 대칭 이동, 그러니까 지금 할 거는 뭐냐면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볼 거예요. 뭐든 거창하죠. 그래서 도형의 이동의 고찰을 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는지. 봐봐. 도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뭘로 생각해? 좌표평면에서 뭘로 나타내기로 했어요? 도형이라는 거를 방정식으로 나타내기로 했어요. 그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여기는 얘는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취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때 선생님이 자취의 방정식 얘기하면서 이 점을 내가 x, y라고 놔주세요.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x랑 결국은 x와 y의 관계식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얘가 자취의 방정식이고 도형의 방정식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자취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취 간단하게 좀 볼게요. 그냥 이런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0 그 다음에 2, 4라고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3,4라고 하자. 요거랑 요거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런 말이 주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봐봐. 여기는 이 점을 내가 1,0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점을 3,4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 얘랑 얘로부터 같은 거리 있다니까 여기 어디쯤에 여기는 이 길이가 같게 되는 어떤 점이 존재할 거고, 그 점의 자취들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물론 이렇게 되는 점은 개만일 거예요. 요 점도 있을 거고, 요 점도 있을 거고, 요 점도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점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야. 그 점들을 다 이어보면은 이런 직선이 되긴 하는데, 여기는 얘가 직선이 된다라고 뭔가 조금 바로 생각하기 조금 좀 부족해, 어색해,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면 이런 상황에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고, 내가 지금 궁금한 점은 이 점들이 궁금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인 점 하나만 딱 찍어서 그 점을 x, y로 놓는 것부터가 자취의 방정식의 시작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내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가 같아요.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같아요 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취가 궁금한 거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식을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식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여기는 얘랑 거리 같다고 했으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루트 여기는 얘는요 뭐가 됩니다. 여기는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입니다. 이렇게씩 쓸 수 있고요. 양변 제곱해서 정리해 봤더니 x제곱 x제곱 날라가고 y제곱 날라가죠. 남은 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남을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마이너스 6x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다 넘겨봤더니 얘 뭐가 됩니다. 4x 그 다음 뭐가 돼요? 플러스 8y 이렇게 되고, 계산 잘못했거든요. 없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얘 뭐가 돼요? 얘랑 얘 계산할 거야. 빼기가 되겠네. 이거 두 개 더하면 25니까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입니다라는 이런 직선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얘가 확실히 직선이야.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얘는 무조건 뭐였어? 직선이었어. 이런 식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자취의 방정식이고 직선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죠? 자취의 방정식은 그냥 x랑 y의 관계식. 이게 관계식이죠? 이 관계식 하나만 만들어내면 여기 있는 얘가 내가 필요한 점에 자취의 방정식이 됩니다. 여기 있는 얘가 자취의 방정식으로 했던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y는 x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여기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할까? 원이 하나 있었어. 원이 하나 이렇게 있었어. 여기는 요 점을 대칭시켜서 여기는 요 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해. 그다음에 y-3의 제곱은 4입니다. 이런 원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얘를 대칭이동한 여기 있는 얘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 x랑 y랑 차이 바꾸면 된다. 이제 이 정도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거 말고 더 원론적인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볼게요. 얘를 자취의 방정식 관점에서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자. 알았죠? 자취의 방정식 관점에서 얘를 바라보자. 잘 봐봐.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 있는 이 도형이 대칭 이동된 이 도형이 지금 현재 나는 궁금한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궁금한 상황 중에 대표인 점 하나 딱 찍어서 거기 있는 걔를 x,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가 대칭 이동됐으니까 이 점도 내가 지금 궁금할 것 같아. x, y는 여기 써놨으니까 얘를 a, b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 a, b라고 가정해놓고 봤더니 여기 있는 얘는 일단은 a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b-3의 제곱은 4다라고 하는 얘를 집어넣어서 이런 a랑 b의 관계식은 내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단 말이야 지금. 그죠? 다시 봐봐. 지금 현재 여기는 얘는 뭐예요? 여기는 얘는 a와 b의 관계식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식은요, 이 원래 있던 원 위에 있는 점 A랑 B에 대한 관계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결론이 뭐였어? 여기는 얘였어. 얘. 그러니까 X랑 Y의 관계식을 나는 뭐 하고 싶다? 얻고 싶다. 얘만 얻어내면은 이 관계식 자체가 여기는 얘를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될 테니까 나는 X랑 Y의 관계식을 얻고 싶다. 여기 있는 얘가 나의 목적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여기 있는 얘 관계식은 내가 지금 얻을 수 있는 식이 뭐밖에 없으니까 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누굴 통해서 만들 수밖에 없겠어? 당연히 이 관계식을 통해서 여기 있는 얘의 관계식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다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통해서 얘를 통해서만 얘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야. 주어진 게 뭐밖에 없으니까 얘밖에 없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다면 A랑 B의 관계식에서 X랑 Y의 관계식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면 무슨 작업을 해? 일종의 소거 작업을 해주면 될 텐데 소거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 A를 소거시켜. 오케이? A를 소거시켜. B를 소거시켜. 이런 작업을 해주면 될 텐데 A라고 하는 걸 내가 X랑 Y의 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면 혹은 B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X랑 Y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요 관계식 요거랑 요거에다가 A 대신에 얘를 그냥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B 대신에 얘를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A랑 B의 관계식이 너무 자연스럽게 X랑 Y의 관계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요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냥 이런 짓만 해주면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A를 X랑 Y에 대한 식으로 그다음 B를 X랑 Y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면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이 A랑 B의 관계식이 뭘로 자연스럽게 바뀌어버려? X랑 Y의 관계식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 관계식이 내가 원하는 이 도형의 방정식이겠죠. 됐나요? 그럼 나는 이제 A와 X의 관계, B와 X와의 관계 얘네들을 지금 난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뭐라고 했어? 여기는 얘에 대해서 Y는 X라는 애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대칭이라고 했거든. 그렇다면 당연히 A는 다시 X는 뭐가 되겠니? X는 뭐가 되겠니? 여기는 요 점이 A, B였으면 얘를 얘에 대해서 대칭한 점이 될 테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B, A가 될 게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X는 뭐가 돼버렸어? B가 됐어. Y는 뭐가 됐니? A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A는 뭐였구나? 실제로 A는 Y였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뭐였구나? 실제로 뭐였구나? 그냥 X였구나. 이렇게 내가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 돼버린 거니까 여기 있는 요 A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Y를 집어넣어주면 얘는 Y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b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면 x를 집어넣어주면 x-3의 제곱은 4가 됩니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얘가 내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끝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결론으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y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x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일련의 과정들을 매번 이렇게 생각하기 너무 어떠니까? 힘드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그냥 공식처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은 x에다 y 집어넣고 y에다 x를 집어넣어. 지금 봐봐. 소거한다는 느낌이 뭐야? 소거한다는 이 문자 대신에 얘를 넣겠다는 뜻이고 이 문자 대신에 얘를 넣겠다는 뜻이지. 그래서 도형의 이동은 대신에라는 문자 중심의 대신에라는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기는 얘가 들어갈 자리에 얘 대신에 뭘 넣은 거야? y를 넣은 거야. 그게 소거니까. 그 다음에 b 대신에 뭐 넣은 거야? x를 넣은 거야. 그게 뭐니까? 소거니까. 그렇게 소거했더니 이런 결과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도형의 이동의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고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근데 이렇게 하는 이거 생각하기 너무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공식화 시켜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너희들은 공식화 시켜서 만들어진 그 개념 자체로 그냥 바로바로 적용을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근데 항상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선생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어? 문제가 어렵다는 건 심화 개념을 찾아서 더 어려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본으로 돌아가. 근데 이 기본이 어렵거든 사실. 그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개념만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잖아. 그러면 어떤 이동이든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사실 나는 완벽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이라는 건 결국 자취의 방정식 문제고요. 자취의 방정식 문제는 x랑 y의 관계식을 만들고 싶었던 거고, 내가 알고 있던 거는 a와 b의 관계식이었으니까 a와 b의 관계식에서 a 소거하고 b 소거해서 x랑 y에 대한 식들로만 표현할 수 있다면 내가 여기다가 a 대신에 집어넣고 b 대신에 집어넣어서 x랑 y에 대한 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뜻이고, 얘가 내가 원하는 요 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이 도형의 자취의 방정식이 됩니다. 도형의 방정식. 이런 얘기입니다. 도형의 이동은 완벽하게 딱 이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흐름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은 요 개념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냐면 여기는 얘가 이제 우리가 a, b 대칭 한다고 했고 y는 ax 더하기 b 대칭 한다고 했어. 우리 교재에는 여기 있는 얘에 대해서 어떤 점으로 이동시키는 것만 하고요. 여기는 얘도 어떤 점으로 이동시키는 것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도형으로 이동시키는 거랑 어떤 도형으로 이동시키는 거, 이것까지 우리는 접근할 거예요. 오케이? 그것까지 해야 제대로 도형의 이동을 내가 다 알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a, b 대칭 설명해주고 그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할 거냐면 a, b 대칭 다시 이런 질문은 점 a, b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점 대칭, 그러니까 점을 이동시켜서 점이 나올 거잖아, 그지? 요 얘기 하나 할 거고, 두 번째로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여기는 도형을 저기를 저 점에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 요거 구하는 거랑 요거 구하는 거 두 가지만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봐봐, 그냥 상황 자체가 뭐냐면 여기는 요 점이 a, b였어. 근데 여기는 요 점이 x, y였대요. 라고 한다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 있는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도대체 몇 콤마 몇일까요? 이거에 대한 관심만 가져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봐봐, 여기는 요 점에 대해서 뭐라고 했으니까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얘랑 뭐 해야 돼? 같아야 될 거야. 대칭이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사실을 그냥 잠깐만 한번 떠올려보자. 이 점이 몇 개인데 지금 점이 3개 있는데 나는 여기는 이 점이 궁금하고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가 뭐야? 같대요. 근데 나는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있어. 근데 난 여기는 얘가 궁금해. 그냥 우리가 배웠던 사실을 잠깐 떠올려봐. 뭘까요? 중점. 좋아요. 얘랑 얘의 중점이 얘가 됩니다. 혹은
이 점이랑 이 점을 알고 있으니 얘랑 얘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 될 겁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한테 외분은 좀 귀찮잖아, 그지? 그러니까 중점으로 생각하기 더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이걸 잠깐만 네모라고 해볼게. 여기는 얘를 잠깐 세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2분의 뭐가 돼요? x 더하기 네모가 뭐가 됩니다? a가 됩니다. 그죠? 2분의 y 더하기 뭐가? 세모가 뭐가 됩니다? 세모가 안 보는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모는 뭐겠어요? 네모. 얘가 넘어갑니다. 2a가 되고 x가 넘어가니까 얘는 2a 마이너스 x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2b 마이너스 y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점을 다시 여기 있는 얘를 x, y라고 하는 거를요. a, b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대칭해 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은 여기 이 점은 자연스럽게 2a 마이너스 x, 2b 마이너스 y가 되는군요. 이렇게 그냥 판단해 버리면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단한 예제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제. 예를 들어서 3,1이 있었어요. 여기는 얘를 2,4에 대해서 대칭해달래. 얘 대칭해달래. 그 점이 나는 궁금해요. 그러면은 여기는 얘를 몇 배 해? 2배 해요. 그 다음 얘를 뺍니다. 오케이? 2배해서 뺍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 1이 돼. 2배해서 뺍니다. 그럼 얘는 7이 됩니다. 1,7이 됩니다. 2배해서 얘를 빼줍니다. 얘를 2배 해서 얘를 빼주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봐봐, 문제 봐봐. 여기 있는 얘를요,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아직 도형을 가지고 도형 구하는 건 안 했잖아요. 그지? 근데 분명히 원은 내가 뭘로 바라보기로 했으니까? 점으로 바라보기로 했으니까. 그지? 중심으로 바라보기로 했으니까. 그죠? 여기는 얘를 뭘로 생각합니다? 0,-2로 생각합니다. 얘 반지름은 얼마였겠어? 2였을 거야. 오케이? 여기는 얘를 뭐에 대해서 지금 3,0에 대해서 뭐 해달래? 대칭해달래. 이런 상황. 얘에 대해서 대칭해달래. 이런 상황이니까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얘 몇 배? 2배에서 여기는 얘를 뺍니다. 얘는 6이 되고 얘 2배 해봐야 0이니까 빼주면 뭐가 되겠어? 2가 되겠다. 그치? 그럼 반지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됐나요? 반지름 안 바뀌어요. 그냥 이거야. 그럼 도형의 방정식 구해달라니까 이제 이 정보랑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x-6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얼마야? 4야. 그냥 이렇게 다시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어렵지 않죠? 여긴 얘가 점 a, b 대칭의 점 이동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얘를 지금 도형의 방정식으로 구해달라고 한 거니까 도형 얘기도 여기서 지금 하고 도형의 방정식을 접근하는 방법도 여기서 알려줄게요. 오케이? 가보자. 자, 봐봐. 똑같아 상황은 봐봐. 원이 이렇게 있었어. 그다음에 여기 요 점에 대해서 요 점 a, b에 대해서 대칭해달라 했어. 그지? 여기는 얘 a, 그래. 그럼 여기는 얘가 대칭됐으니까 뭐 이렇게 생긴 도형이 하나 생길 것 같아. 그지?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얘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어떤 점? 그냥 아무 점, 대표점 하나, x, y에 관심이 있는 거야. 됐습니다? 근데 얘가 분명히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대칭되는 여기 있는 요 점 알아볼라? 몰라. 수학에서 모르면 그냥 가죠. m,n이라고 한번 해볼게. 됐습니다? 그럼 나는 무슨 상황이야? 여기 있는 얘의 방정식, 얘가 fx, y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이 상황을 지금 나는 알고 있었어. 이 도형을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대칭 이동하고 싶은 거야. 얘는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 근데 여기는 얘를 내가 가정해놨는데 얘는 얘 위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대입해봤어요. fm, n은 0입니다. 라고 하는 요식 대입해봤어. 여기 얘 가만히 보니까 얘는 뭐다? 얘는 뭐다? m과 누구의? m과 n의 뭐다? 관계식이다. 오케이? m과 n의 관계식.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다? x랑 y의 관계식을 나는 원한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 관계식을 만들 건데 얘를 기준으로 만들 거야. 그럼 무슨 작업만 해주면 된다고 그랬지? 소거 작업만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m을 뭘로? x랑 y에 대한 식으로 n을 뭘로? x랑 y에 대한 식으로만 만들어서 걔네들 대신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얘가 얘 x랑 y 관계식으로 완성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럼 여기다 놓고 이제 한번 해보자. 이제 무슨 관계? 얘랑 얘의 관계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가만히 보니까 지금 뭐야? x는 뭐가 되겠니? 2a-n이 되겠죠. 그치? 이 점이랑 이제 점대칭이잖아 지금 상황. 그치? 이 점이랑 얘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럼 y는 뭐가 되겠니? 2b-n이 될 거란 말이야. 그니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었던 거는 m을 소구하고 싶었던 거고 n을 소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내가 여기는 이 식에서 얘를 넘겨주고 얘를 넘겨줬더니 얘는 2a-x라고 쓰면 되겠네요. 여기 얘는 뭐야? 2b-y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럼 얘 대신에 뭘 넣어? 여기는 얘를 넣어. 그러니까 f 뭐가 되는 거야? 2a-x, 여기는 얘 n 대신에 뭘 넣어? 얘를 넣어. 그러니까 얘는 2b-y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요게 완성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결론만 써보자. 결론만. 봐봐. 여기는 이 도형이 fx, y는 0이라는 도형이었다면 여기는 이 도형은 얘가 a, b에 대해서 뭐라면 대칭이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얘는 f 뭐가 됩니다. 2a-x, 2b-y는 0입니다라는 이 도형이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얘의 관점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x 대신에 뭘 넣겠다. x 대신에 2a-x를 넣겠다. 그 다음에 y 대신에 뭘 넣겠다. 2b-y를 대입해 주겠다. 이렇게 관점을 잡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도형이 얘까지는 공식화 시킬 수 있어요. 얘까지는 공식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했던 대칭이 좀 다 떠올려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거기다가 a, b 대칭까지 이렇게 써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써주세요. 여기까지 공식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요거 지나고 나서 요 다음 문제가 이제 y는 ax 더하기 b인데 걔는 공식화 시킬 수 없으니까 원래 기본 지금 구하는 방식대로 정확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가지고 문제까지 풀어보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가만히 보자. 그냥 얘는 뭐야?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전히 여기 얘를 뭐 하고 싶었대? 3,0 대칭하고 싶었대. 그랬을 때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얘는 무슨 얘기야? x 대신에 뭐 넣어달라? 6-x를 넣어달라. y 대신에 뭘 넣어달라? 0-y를 넣어달라 이런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요 x 대신에 뭘 넣었어? 6-x를 넣었어. 오케이? 그 다음 y 대신에 뭘 넣었어? 0-y를 넣었어. 이렇게 보기 싫으니까 요 제곱이니까 부호 바꿔도 괜찮죠? 해서 x-6의 제곱. 그 다음 요것도 부호 바꿔도 괜찮네. y-2의 제곱은 4. 이렇게 완성. 아까 결과랑 같아야 하잖아요. 같아요. 그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점 대칭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접근해도 되고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뭐 내가 그냥 공식화 시켜놓은 걸로 그냥 바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바로 구해도 괜찮아요. 결론은 이렇게 구해줍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거기 있는 얘까지는 암기해주면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밑에 문제 14번, 15번 두 개 있어요. 이거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3-13번 문제 14번인가요? 14번 문제는 여기는 얘를 대칭 정했으니까 뭐가 되겠어? 4 플러스 1, 그 다음에 2a-3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는 얘가 뭘 했어? b 더하기 1, 5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b는 얼마였구나? 4였구나. 그 다음에 a는 얼마였구나? 4였구나. 그죠? a도 4. 여기 더하면 8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15번 보세요. 보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지금 얘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사실 얘들아 봐봐. 잘 봐봐. 2차 함수도 그렇고 원도 그렇고 대표가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죠? 원은 뭐야? 중심이겠지. 2차 함수는 뭐야? 꼭지점. 그치? 그러니까 얘를 내가 이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꼭지점으로 바라봐봐. 이거 1,4일 거거든. 이건 뭐겠니? 3, 3, 얼마 됐어? 3 넣어. 마이너스 9 더하기 10. 마이너스 2야? 2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뭐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소리잖아. 그치? 사실 이건 공식을 이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얘랑 얘 뭐가? 중점이 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얘랑 얘의 중점이니까 2,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두 개 더하면 5가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했어요. 자, 이거예요.
직선 y는 ax 더하기 b에 대한 대칭 이동,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얘는 딱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풉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중점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점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수직 조건입니다. 수직 조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풀면 됩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은 잘 모를 거야. 천천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에 대한 대칭은 몇 개 있어요. x축도 직선이죠. y축도 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y는 x도 직선이고요. y는 마이너스 x도 직선이에요. 요 네 개를 제외한 그냥 일반적인 직선을 말하는 거야. 그냥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꼴이거나 아니면 문제 저기서 주어져 있듯이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주어져 있는 꼴이거나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대칭 이동은 사실 점대칭이랑 선대칭이거든. 점대칭은 원점 대칭이랑 좀 전에 했던 a, b 대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대칭은 좀 전에 말했듯이 x축, y축, y는 x,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요거. 우리 5개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것까지만 할 수 있으면 모든 대칭을 다 다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뭘 볼 거냐면 점을 점으로 이동시키는 요 관점에서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도형을 마찬가지로 도형으로 이동시킵니다. 도형을 대칭시켰어. 이렇게 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요 x, y, x, y 이게 x, y라고 해서 헷갈릴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얘 x랑 y랑 다른 애입니다. 그냥 x, y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시켰을 때 여기 요 점이 과연 뭐가 될까요?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선에 대한 대칭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가 뭐 하겠어? 같겠죠. 그다음 대칭이니까 선대칭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뭐겠어? 수직일 겁니다. 오케이? 딱 요 조건. 다시 중점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얘랑 얘의 중점이 얘 위에 있어요. 이 이야기고요. 수직 조건이 뭐냐면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서로 수직입니다. 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개 가지고 해줄 건데요. 얘도 그냥 이거 이렇게 할까? m,n이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얘는 공식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를 연립해서 푸는 거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요거랑 요거가 궁금한 거지 지금. 요거랑 요거 궁금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를 x, y라고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x, y라고 놔볼게. 그럼 나는 내가 알고 싶은 건 얘랑 얘가 알고 싶은 거니까 문자 몇 개 알고 싶은 거야? 문자 두 개 알고 싶은 거야. 그 두 개가 x랑 y였을 거야. 그치? 문자 두 개를 알고 싶다면 나는 몇 개의 식을 세우면 돼요? 식 두 개를 세우면 됩니다. 식 두 개를 세워서 연립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뭐 해줍니다? 연립해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식 하나가 뭐냐면 중점 조건이고 식 하나가 뭐냐면 수직 조건이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식 두 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랑 얘의 뭐가?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요. 오케이? 다시 2분의 m 더하기 x, 2분의 n 더하기 y라고 하는 애가 요 어디 위에 있어요? 얘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a 2분의 m 더하기 x 더하기 b에 2분의 n 더하기 y 더하기 c는 0입니다. 라는 뭘 하나 완성할 수 있어요? 식을 하나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미정계수는 x랑 y밖에 없어요. 지금 a랑 b는 문제에서 줄 거고요. 그죠? a랑 b, c는 다 줄 거고 그 다음에 m과 n도 문제에서 줄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x랑 y에 대한 식 하나를 세울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무슨 조건이라고 했어? 수직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죠? 수직 조건. 얘 수직입니다.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 얘들아 수직이면 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서 얘의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b분의 a가 될 거 아니야. 얘랑 누구랑 곱할 거야? 이 기울기. 점 두 개인데 기울기 못 구하면 안 되죠. 그죠? 얘 뺍니다. x-m분의 뭐가 돼요? y-n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는 얘랑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몇 번째 식이 나오나요? 두 번째 식이 나옵니다. 여전히 b랑 a랑 m이랑 n은 다 나한테 주는 식이기 때문에 x랑 y에 대한 식 몇 개가 생기면서 두 개가 생기면서 요거 두 개 뭐 해주면 이거 두 개 연립해주면 내가 충분히 x랑 y 구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잡고 가면 됩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간단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봐봐. 자, 여기는 요 점을 얘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얘는 선 대충 그려. 여기 x-y 더하기 3은 0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요 점이 지금 6,4였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얘를 이렇게 대칭시켰더니 여기 수직됐고 이 길이 같을 거란 말이야. 나는 이 점이 지금 궁금해요. 이거잖아. 수학에서 모르면 뭐해라? 가정해라. A, B입니다. 이렇게 문자 몇 개로 놨어? 2개로 놨어. 문자 2개 놨으니까 식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그 식 2개를 뭘로 세울 거야?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으로 세울 거야. 그냥 개념은 이게 다야. 오케이? 그럼 중점 조건 가보자. 얘랑 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뭐가 돼요? A 더하기 6, 2분의 뭐가 돼요? B 더하기 4가 됩니다. 얘가 얘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2분의 A 더하기 6 마이너스 2분의 B 더하기 4 더하기 3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됐죠? 첫 번째 식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식은 무슨 조건? 수직 조건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얘 기울기는 A-6분의 B-4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의 기울기는 누가 봐도 1이네요. 두 개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될 게 분명하니까. 됐습니다? 그 마이너스 1. 이렇게 식 몇 개가 나왔구나? 2개가 나왔구나. 이제부터 난 뭐 해야지? 요거 2개 연립해야지. 연립하면은 A, B 다 구할 수 있을 거고 요즘에 잡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연립 한번 해볼게요. 자, 2 곱해놓고 시작합시다. A 더하기 6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더하기 6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A 더하기가 아니라 A 빼기 B에다가 더하기 몇이 됩니다? 8은 0 이렇게 되니 식 하나 나왔고요. 그럼 2번 식 가볼게요. 2번 식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줬다가 다시 이쪽으로 넘겨줄까? 오케이? 어떻게 돼? A 더하기 B 마이너스 10 됐나요? 다시 그냥 믿고 가요. 맞아요. 넘겨주면 이렇게 됩니다. 궁금해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2개 연립해주세요. 연립해볼게. 2개 뭐 할까? 더해보자. 그럼 이 A는 2A 더하기 다시 2A 마이너스 2가 0이 되니까 A는 뭐가 됐어? 1이 됐어. 됐죠? A가 1이었대. 얘가 1이었대. 그럼 B는 얼마겠어? 2개네. 됐죠? 그러니까 얘는 몇 컴마 몇이었구나? 1,9였구나.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얘는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직선 대칭, 일반적인 직선 대칭은 뭘 생각해라?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생각해라. 여기는 얘가 얘를 해결하는 전략입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끝. 어렵지 않아. 문자 몇 개? 2개. 미정계수 몇 개? 2개니까 식 몇 개? 2개 세워야 되고 그 식 2개를 얘랑 얘로 세워달라.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는 할만할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는 할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좀 정리를 해보고 도형을 이동시키는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좀 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그리고 우리는 무슨 반이니까? P반이니까 그죠? 여기는 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요. 그 밑에 있는 문제 먼저 한번 좀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적응되면은 저희 얘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 16번 문제 같은 경우,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방식 그냥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이 문제 잠깐만 보자. 얘는 좀 흐름이 어때? 조금 달라. 어떤 이 느낌? 그냥 원 하나 줬지. 원 줬다는 건 뭘 줬다? 점 줬다, 그지? 원 줬다는 건 뭘 줬다? 점 줬다. 그지? 나한테 뭘 준 거야? 마이너스가 이제 3, 마이너스 1 준 거죠? 됐습니다. 나한테 뭘 준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준 거지? 그치? 얘랑 얘가 누구에 대해서 어떤 직선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이 직선에 대해서 뭐라고 줬어? 대칭이라고 줬어요. 그치? 그럼 잘 봐봐.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개념은 이걸로 배웠잖아 지금. 그러니까 수직 조건이랑 중점 조건 당연히 사용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가만히 봐봐. 여기는 얘가 결국은 뭐냐면 얘랑 얘 이 선분의 수직 2등분 선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얘랑 얘를 가지고 뭐해? 기울기를 구해요. 그죠? 얘에서 얘를 뺐어. 4가 됩니다. 얘에서 얘를 뺐어. 마이너스 4가 플러스 3가 얘에서 얘 뺐어. 플러스 4죠?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는 얼마였어? 1이었어. 그럼 여기는 얘의 기울기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끝. 다음 여기는 얘가 무슨 점 지나겠어? 얘랑 얘 중점 지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얘랑 얘 중점 2, 뭐가 됩니다? 1, 뭐가 됩니다? 1,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그냥 B값 나온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 흐름대로만 잡아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중점 조건이나 수직 조건 이건 사실 너희가 해왔던 거예요. 그죠? 너희가 그냥 해왔던 겁니다. 그냥 그거를 반대로 해석만 해준 것 뿐이지. 여태까지 수직이등 분수랑 구할 때 뭐 했었어? 얘랑 얘 중점 구했었고 요 기울기 구해서 수직 조건으로 요 기울기 구했었지. 그거 지금 거꾸로 하는 과정이 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그냥 수직이등 분수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정도만 개념 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뭐 할 거예요? y는 ax 더하기 b 그냥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된 얘의 대칭인데 어떤 버전입니다. 얘는 도형을 이동시켜 주세요. 도형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봐봐, 어차피 점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도형의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는 뭘 가지고 살펴보면 이렇게 예제 하나 정도로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게요. 예제로만 그냥 잘 봐봐.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이거다.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이라는 건 원래 뭐였다? 자취의 방정식 세우는 거였다. 거기까지. 그렇죠? 보자. 여기 얘를 x 좀 너무 귀찮아지니까 x 더하기 2y는 4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를 뭐라고 할까? 2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입니다. 얘의 대칭 이동시킨 도형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자, 봐봐. 얘의 대칭 이동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좀 식은 지금 좀 더럽게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식을 막 써가지고 얘에 대해서 대칭시켜달래. 근데 여기는 요 직선을 대칭 이동시켜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요 직선 이렇게 대충 그려보자. x 더하기 2y 더하는 4다.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얘랑 대칭 이동된 점 생각해봐. 대칭 이동된 선 뭐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얘의 방정식이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항상 궁금할 때는 여기는 얘의 자취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 궁금하니까 얘 위에 있는 점 하나를 딱 찍어서 보이는 걔를 x, y라고 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x랑 y의 관계식 찾는 거 여전하고요. 여기는 얘가 대칭 이동되기 전에 여기는 얘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요 점이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얘가 수직이다.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나는 a, b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가정을 해봤더니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었으니까 대입해서 내가 a 더하기 2b는 4라고 하는 뭘 하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a와 b의 관계식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궁금한 거는 x랑 x와 y의 관계식이 궁금하군요. 이런 상황일 테니까 여전히 얘를 통해서 얘를 만들고 싶다면 a를 뭘로? x랑 y에 대한 식으로 그 다음에 b를 뭘로? x랑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줄 수만 있다면 a 대신에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b 대신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x랑 y의 관계식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요 개념만 잘 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a 소거할 거고 b 소거할 거야. 요거만 생각해 주면 돼. 그럼 봐봐 이제 내가 할 일은 뭐야? a와 x, a, b와 x, y의 관계만 가지고 얘를 소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만 하면 끝난다는 소리야. 오케이? 근데 여기 얘랑 관계는 뭐야? 이 직선에 대해서 뭐거든? 대칭이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또 나는 요 정대칭에 대한 요 상황, 그지? 다시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인 요 상황을 생각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볼게요. 첫 번째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중점이 얘다. 이거 먼저 해볼게. 그럼 얘는 지금 중점 저거 2분의 뭐가 돼요? a 더하기 x, 2분의 b 더하기 y가 되겠죠? 여기는 얘를 어디다 들 거야? 여기다 들 거야. 이 중점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x, a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y 더하기 1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라는 이런 식을 하나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의 기울기랑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뭐겠다? 수직이겠다. 그죠?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는 뭐예요? x-a분의 y-b가 될 거고 얘의 기울기는 딱 봐도 그냥 마이너스 2네요. 그죠? 여기 얘가 마이너스 1일 거야. 라는 두 번째 이런 식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됐죠? 그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다? 여기까지 식을 쓰고 이제 보통은 이걸 알려주면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그 다음에 뭐였지? 그 다음에 어떤 거였지? 이렇게 접근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풀이를 외우려고 해서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이거 되게 풀이가 길거든. 오케이? 풀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흐름을 잡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짓을 했던 이유가 뭐야? 지금 이런 짓을 했던 이유가 A랑 B랑 X랑 Y의 식을 A랑 B랑 X랑 Y에 대한 식을 만들었어. 이유는 뭐야? A를 소거해야 돼. B를 뭐 하려고? 소거해야 돼. 그지? A를 소거해서 X랑 Y에 대한 식으로 B를 소거해서 X랑 Y에 대한 식으로 만들려고 지금 이것들을 준비해 놨단 말이야. 맞아? 그 다음에 그 A 대신에 얘네들을 집어 넣을 거고 B 대신에 얘네들을 집어 넣을 거잖아. 그지? 그랬을 때 X랑 Y 관계식이 나올 거야. 라는 이 흐름을 내가 잡고 있다면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봐. 이제부터. 이 식을 있잖아. 첫 번째 정리 좀 한번 해볼게. 이 A 더하기 2X 더하기 B 더하기 Y 더하기 2는 0입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식도 정리해보자. 여기 있는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y 더하기 2 플러스죠.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는요. a랑 b랑 x랑 y가 다 있는 식이에요. 여기는 얘도 a랑 b랑 그다음 x랑 y가 다 있는 식이거든. 여기서 이제 풀이가 막히는 거야. 근데 잘 봐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였어? a를 어떻게든 x랑 y로 표현하고 싶었지. 그러니까 나는 요 관계를 잡아. A랑 X랑 Y의 관계를 한번 봐봐. 어떤 애는 빠져있니? B라는 애가 빠져있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만들려면 여기서 당연히 뭘 소거해야 돼? B를 소거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B를 소거할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이런 식이 만들고 싶었어. 그러면 당연히 A를 소거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풀이 전략은 당연히 뭘로 봐야 돼? B를 먼저 소거해 봐야겠다. 그 다음에 A를 소거해 봐야겠다. 이렇게 풀이 전략을 짜는 거예요. 보면서 식 자체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봐봐. 일단 B 먼저 소거해 볼게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소거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몇 배를 해줘야겠다. 2배를 해줘야겠다. 그죠? 이건 넘겨놓고 생각할까? 더하기 마이너스 는요. 이렇게. 여기다 2배를 해줬어요. 그러면 4a 더하기 4x 더하기 2b 더하기 2y 더하기 4는 0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거 두 개를 뭐 해볼까요? 빼보자. 오케이? 나는 왜 b를 소거하고 싶었으니까. b를 소거하면 a랑 x랑 y의 식 나올 테니까. 됐죠? 가볼게요. 얘랑 다시 어떻게 할까요? 얘에서 얘 빼자. 얘에서 얘 빼면 5a 되겠죠? 그다음에 얘에서 얘 빼면 플러스 3x 될 겁니다. 얘에서 얘 빼면 이거 사라질 거고요. 얘에서 얘 빼니까 플러스 4y 될 거고요. 얘에서 얘 빼니까 이게 뭐야? a였니? 얘에서 얘 빼니까 뭐가 됐어? 4 더하기 a가 됐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하나. 됐나요? a는 이걸 합쳐야겠네. 뭐야? 되는 거야. 아까 했니 이거? 이거 이제 빼면 되겠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이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건 뭐였어? A를 X랑 Y에 대한 식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싹 다 넘겨줘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Y 마이너스 4까지 놓고 걔를 5로 나눠주면 돼. 그럼 이렇게 했더니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A를 X랑 Y에 대한 식으로 완성을 했구나. 이게 되는 거. 됐어요? 두 번째, 이제 뭐 할 차례? A를 소거할 차례죠. 여기서 이제 A를 소거하고 싶으니까 여기다 이번에 몇 배 할래? 2배 할래요. 여기다 2배 했더니 마이너스 4y 플러스 4b 더하기 2x 마이너스 2a가 됐고요. 여기는 이 식이랑 뭐 할래요? 더해볼래요? y에 대해서 먼저 보자. 2개 더했더니 마이너스 3y네요.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보자. 플러스 5b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랑 누구야? 얘를 더했더니 플러스 4x가 됐고요. 얘랑 얘랑 없어지죠. 는 0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뭐가 빠졌니? 플러스 2가 빠졌어. 플러스 2는 0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이제 또 뭐 만들 거야? b는 꼴로 만들 거라고. b는 꼴로 만들어 봤더니 일단 얘 빼고 다 넘겨.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2까지 써주고 걔를 뭘로? b니까 5로 나눠주고. 됐죠? 여기는 얘까지 만들어냈어. 얘랑 맞아.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얘 대신에 각각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5분의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x. 선생님이 문제를 냈지만 참 너무 거지같이 했는데. 그죠? 그냥 5 곱할까? 그럼 5 곱하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2까지 해놓고 여기는 얘가 20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지? 여기는 얘를 잘 정리해주면 내가 원하는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 완성되고요. 거기는 얘가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라는 이 큰 흐름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이가 되게 길잖아. 그치? 계산도 되게 길고 풀이가 되게 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관점은 뭐밖에 없어? 딱 두 가지만 관점을 잡고 있으면 돼. 첫 번째, 일단 자취방정식 개념. 자취방정식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돼. 그럼 두 번째, 여기 있네. 점 대칭이지. 직선에 대한 대칭하는 방법. 요거 대칭하는 방법. 점을 점으로 대칭하는 방법은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 사용합니다. 딱 요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노력해주면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계산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명확하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명확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것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외웠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로. 그렇죠?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풀다가 이 다음에 뭐였죠? 이런 질문 선생님이 하도 많이 받아봐서 그래. 이 다음에 뭐였는지 그냥 그걸 떠올리고 싶은 거야. 그 풀이를 그냥 외우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자연스럽게 너희가 찾아가는 수학은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게 진짜 중요해요.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 개념은 이제 중요한 거 다 했으니까 놀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쉬워요. 별거 없어. 자, 봐봐. 선생님이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강조해서 최대 최소라는 거는 사실 진짜 중요하고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은 90%가 뭐라고 해요? 기억나요? 함수에서 나와요. 그치? 함수. 아, 이 얘기 너희는 안 했지? 아, 했지. 그지? 너 안 했지? 안 했지. 수학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10% 정도가 사실 뭐냐면 절대부등식 중에 산술기하편은 들어봤니? 산술기하편 못 들어봤어. 선행을 아직 안 했다면 못 들어봤을 거고 얘 때문에 너희들이 앞으로 되게 많이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한 2주 후에 너희가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 10%를 잘게 쪼개서 사실 9% 정도라고 하고 1% 정도가 뭐냐면 거리에 대한 최소. 최대도 아니야, 그냥 최소. 근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했어요. 뭐 하라? 대칭 이동 시켜라. 그 다음 직선을 쫙 그어라. 이런 얘기 기억나죠? 이런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었어. 여기 점 하나 있었고 점 하나 있었는데 여기는 얘에서 이렇게 돼 있는 x축에 있는 점인데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에 뭐가 궁금합니다?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뭐 해주세요? 대칭 이동 시켜주세요. 해서 이렇게 일직선 그어주면 여기는 요 점일 때 최소값은 이 길이가 됩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겠지. 오케이? 여기는 얘 대칭 이동이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 건 x축 대칭이잖아요, 그지? 대칭 이동을 제대로 다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실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 배웠던 거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뭘로 바뀐 거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요 점이 있어요, 요 점이 있어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하나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선 딱 그어주세요. 그러면 얘 더하기 얘가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점을 물어보면 어떡해요? 이 점을 물어보면 봐봐. 점을 물어봤을 때 관점은 뭐라고 했지? 기억나요? 점을 지나는 선을 보는 거야. 점을 지나는 선을 봐. 선 몇 개 있어? 한 개? 두 개. 그지? 이 두 개 연립. 그지? 두 개 교차.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니면 좀 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도형으로 접근하면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게 만약에 쉬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게 쉬웠다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이 길이가 2대 3이었다 치면 이 길이랑 이 길이도 2대 3이겠지?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줘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런 흐름만 잘 잡아줄 수 있으면 되고 요 점 구하는 것 때문에 고민은 하지 마요. 요 점 구하는 거는 좀 귀찮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충분히 다 구할 수 있는 점일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정말 유명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니까 그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자연스럽게 보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 이거 대 이거로 내분하는 점을 이 점이랑 이 점도 아니까 내분하는 점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여기는 이 직선을 구해서 걔의 x절편을 구하는 것보다. 그죠? 이런 건 훨씬 편한데 얘는 어차피 이 길이 구하는 것도 복잡하고 이 길이 구하는 것도 복잡하다면 굳이 그냥 이 직선 구하고 이 직선은 뭐 주어진 거 x라고 주어진 거니까 얘랑 연립하면은 요 점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문제 좀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별거 없어 보입니다. 가보자. 그림을 그릴 때도 얘들아 그냥 대충 그려요. 대충. y는 x, y는 x.
그 다음에 최소값이 궁금한 거라서 사실 얘랑 얘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얘 이렇게 그리면은 누가 봐도 최소값은 일직선이잖아. 그지? 누가 봐도 최소값은 일직선이잖아. 그지? 그런 문제 안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걸 또 확인하고 싶어. 얘가 그러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영역이 크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 크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둘 다 같은 영역에 있다라는 보장이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리면 사실은 안 됩니다. 지금 편법을 조금 알려준 거야.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 이렇게 지금 알려준 건데 엄밀히 따지면은 뭐 해보면 되냐면 일단 여기 봐봐. 여기 요 x좌표 있죠. x좌표 얼마니? 마이너스 2죠. 그럼 얘 y좌표 얼마야 돼? 마이너스 2가 되지. 근데 얘는 얼마야? 4죠. 그거 같은 무슨 높이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 x좌표 얼마야? 3이죠. 그럼 얘 y좌표 얼마야 돼? 3이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5라고 했으니까 그거 같은 높이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 위쪽에 있구나. 이 직선에 다 위쪽에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주면 사실 되는 거야. 되나요? 그것도 싫다 그러면은 좌표 평면을 정확하게 그려주고 그리고 정확하게 마이너스 2,4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3,5를 찍어주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얘를 기준으로 이쪽에 다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 점을 뭐 할 거야? 획칭 이동할 거예요. 얘는 5,3이 될 운명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이 점은 지금 마이너스 2,4였어. 자, 최소값 구해달라니까 이거 일직선상 거리니까 여기 몇 차이 나요? 7 차이 나네요. 그죠? 그럼 49. 몇 차이 나요? 1 차이 나네요. 더하기 1의 루트가 될 테니까 얘는 5루트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만약에 궁금한 게 여기는 이 점의 좌표가 궁금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전에 말했듯이 여기는 얘 수선발 내려서 이 길이 구할 수 있으면 내분점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 안 되는 경우는 없겠지만 귀찮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실제로 구해줍니다. 얘 기울기 얼마라고? 7분의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더하기 4 정도로 내가 세워주고 y는 x랑 그냥 연립하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연립하면 여기는 이 점의 좌표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선생님 녹화하시면서 다시 한번 잘 봐봐. AB 더하기 BC 이렇게 지금 길이들의 여기는 얘 길이의 합의 최소가 궁금합니다. 최소 얘는 결국은 대칭 이동을 통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흐름이. 근데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요거의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는 함수 문제로 바뀌어 버립니다. 오케이? 함수 문제로. 이거 2차 함수 될 거고 2차 함수 될 거야. 그리고 더해서 하나의 2차 함수가 될 거고 걔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죠? 제곱이 달려 있으면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요. 제곱이 안 달려 있으면 대칭 이동으로 접근합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 놓으면 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또 문제 있네요. 두 개의 문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